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를 한다면 지금 전국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이 탄핵 정국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지금 버티고 있는 윤석열 이 모습을 또 어떻게 보고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될지 오늘도 박종호의 스팟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다. 안 반갑어요. 아니, 의원님 이제 한덕수 이 권한대행 이 얘기 때문에 뭐 질문을 계속 많이 받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소통 좀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괴로우세요? 우선 네. 인간적 관계가 돈독하고 네. 사실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그 좋은 한덕수 수석이 오늘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네.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또 저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는 부부 문제는 네. 특히 부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 자식 문제도 거론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번에 한총리 부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려고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내가 네. 여보, 나하고 미세스 하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제발 하지 마세요 했지만은 행동하는 양심 999 차원에서 내가 우정을 버리고 사실을 밝혀야겠다 네. 하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네. 세 사람의 후보, 이분들도 민주당이 추천한 두 분은 물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분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백혜련 네. 수원 출신 국회의원이 서면 질문을 하니까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수차 밝혔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은 관례도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때 네.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소장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았지만 네.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분에 대해서는 임명했어요. 이러한 관례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지금 소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 네.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화 각 신문을 보면 모든 신문이 네. 임명해서 9인 체제 완전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법적 요구이고 관례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제 길을 싣고 싶어요.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어디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여야 합의? 그래서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 오후에 인준이 되면 네. 바로 송부가 될 거고 그러니까요. 최소한 오늘 저녁 내일까지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적 시대적 세계적 요구이다. 공무원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국무총리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혹한 역사적 심판과 국민적 심판 그리고 국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덕수 이제 배우자 부인도 뭐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파장을 낳고 있는데 참 괴로운 가운데 그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버티게 하고 있는 윤석열 버티게 하듯이 한덕수의 버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도 네. 사울을 처단했지 않습니까? 주술 속에서 사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 대국, 군사 5대 6대 대국 네. 이런 나라에서 과거 쿠데타 잘 일어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없어진 계엄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네.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부인도 네. 상당한 무속적 조예가 깊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와 대행 부인이 네. 이러한 주술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특히 최근에 네. 천공 스승이 100일만 참아라. 예, 맞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또 소위 윤석열 총장 때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 풍수지리 학 교수 네. 소위 직관 교수도 최근에 뭐 최근 그렇죠. 이 권성동, 윤환홍 네. 찐윤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한 기업인 한 팀이 돼서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네. 지인한테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운이 좋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천공은 100일만 참자. 그렇네요. 그리고 안산 점집 네. 세상에 별세단 예비역 네.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 정보사령관도 점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왜 그분한테는 보살 장군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보살은 여성한테 쓰는 예. 용어고 남성한테는 법사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하. 어떻게 됐든 점쟁이 그러니까. 전 하필이면 예비역 장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면은 다 계획을 세워서 네. 12월 3일 날짜도 정해줬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현재 네. 윤석열 내외는 그걸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수본에서 공수본에서 나오라는 네. 소위 공수처 경찰의 합동수사단에서 출두하라고 해도 어제도 거부하고 그렇죠. 버티고 있습니다. 또 참 각오하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가 2년 7개월간 국가 원수로 모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시간 벌기예요. 계속 시간 버는 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대 정신이나 국민적 요구는 빨리 주술 속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네. 윤석열을 중수본에서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점쟁이 공화국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예. 그들을 종식된다. 아울러서 한덕수 대행은 빨리 국회가 오늘 보내면은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국회가 인준해서 보내면 임명해서 네. 구인 체제 완전체로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탄핵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의 임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의 임무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한덕수 총리와 이제 소통하면서 이게 뭐 될 것처럼 이렇게 좀 느껴진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 요구를 받아들일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하고 어제 그제 예, 제가 한덕수 부인 문제를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얘기하기 전까지 발언하기 얘기하기 전까지 통화를 했어요. 뭐 그제까지는 통화하신 거예요? 예, 그제? 어제 그제 예. 아침도 예. 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겨놨더니 한 총리가 전화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네. 그분이 항상 그 익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익십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하고. 아닌데 오기는 왔는데 네. 제가 부인 얘기를 하고 나서 어. 너무나 괴로워서 사실 우정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사모님 네. 생각도 나서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인준돼서 네. 정부로 국회 사무처에서 이송하면은 다시 한번 전화해서 어떻게 됐든 임명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전화해서 임명하라고 요구를 직접 할 것이다라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 이 한덕수 총리와 인연도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질책도 하셨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권한 대행이 됐으면 지금 이 내란 사태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뭐 국회에서 사과도 했고 사실은 국회의 이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고 그게 상식적인데 한덕수 총리가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윤석열, 김건희 예. 또 한덕수 총리 부인 음. 주술 속에서 살고 있고 네. 한덕수 부인이 뭐 세상 남성들이 다 그러지만은 사모님 말씀에 끽소리도 못하고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술 속에서 아직도 아. 무속인들이 얘기한 내년까지만 참으면은 세상이 온다. 이걸 믿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무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예.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 운이 튀어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의 그 얘기를 예. 듣고 예. 또 이제 부인 등을 통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내가 버텨야겠구나 이런 생각 그건 한다는 내 거죠. 짐작인데 예. 예. 그렇지 않고는 합리적인 어. 한덕수 총리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이 특검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네.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더라고요. 절대 위헌이 아니다. 여당 추천이 없이 야당 추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네. 제가 그걸 설명해 줬어요. 이명박 내곡동 사저특검 네. 소위 경호처 땅을 음. 자기 아들을 시켜서는 싸게 사고 네. 경호처는 비싸게 산 당시에. 그 내곡동 문제를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이한구 국민의힘 전신 뭐 당 이름 잊어먹었어요. 한나라당 뭐 그랬겠죠. 뭐 한나라당이고 뭐 예. 새누리당이고 그런 거죠. 이한구 대표하고 제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 아들을 조사하는데 네. 여당에서 추천해가지고 특검이 되겠느냐? 그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야당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네. 지금 현재 LKB 대표 변호사시는 이광범 네. 변호사를 추천해가지고 그분이 특검으로 성공을 했어요. 또 박근혜 내란 특검 때도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대통령 거기를 조사하는데 여당이. 여당에서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안철수당 그때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상호
네. 안철수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음. 저는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그 팀들이 박영수 수사팀이. 특검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원적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이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내가 처음 토로하는데 네. 특검은 그렇게 꼭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서 왜 내란, 네. 외환, 우두머리 아니에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중수본에서 긴급 체포할 수 체포로. 있는데 공수본에서 네. 할 수 있는데 추표를 해서 세상과 격리하면 주술 국가가 청산된다. 네. 그리고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음. 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서 완전체로 만들면은 헌재에서 탄핵 심의를 하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이 문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김건희 또 문제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구속해가지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일단은 그리고 탄핵이 되면은 네. 이것을 모아서 김건희 특검도 할 수 있고 내란 특검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까 네. 이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한대요. 음. 이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1, 2, 3 전에 대한민국과 1, 2, 3 비상계엄 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 1, 2, 3 전에는 저부터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 이명박 때부터 제가 주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치 노태우 대통령 때 현승종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해서 헤쳐나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1, 2, 3 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1, 2, 3 후에 예. 오늘날은 개헌, 개자, 거국내각 거자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고 윤석열 임기 연장을 해주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권성동 대표가 개헌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카드를 우리 민주당 출신 지금 현재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개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대철 예. 헌정 회장이 헌정회를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개헌론을 불붙이니까 일부 언론에서 다 그리 빠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도하니까. 제가 예. 이 거국내각의 이러한 꿈틀거림이 나한테도 있더라 하고 총리 이제 제안 받았다. 하고 예. 그래서 저는 12.3 비상계엄 후에 대한민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 윤석열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긴급 체포해서 네. 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고 그게 급선. 그대로 놔두면 한남동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내란이 진행 중이다.